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호주의 광활한 대지에서 양떼를 몰던 한 여성이 지금은 서울의 번화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양털 이불 속에서 자라던 그 여성이 지금은 온돌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에서 온 청년이 남긴 작은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호주에서 한국까지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문화의 차이가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특별한 여정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호주 퀸즐랜드의 아침은 언제나 햇살과 함께 시작됩니다. 대지에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이 양떼들의 하얀 털을 비추면 마치 동화 속 풍경처럼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죠.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리아입니다. 아버지의 넓은 양 목장에서 자라며 양들과 함께 뛰놀았고 대자연의 품 안에서 자유롭게 자랐습니다. 리아, 오늘도 늦잠이구나. 양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의 우렁찬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면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주의 시골 생활은 단조롭지만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때로는 트랙터를 타고 목초지를 돌아다니며 일했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브리즈번 시내로 나가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났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목장에서 보냈죠. 저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도시의 불빛과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곳으로요. 그래서 브리즈번 대학에서 국제무역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 대한 동경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던 거죠. 대학 생활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과 교류하며 세계 각국의 문화에 대해 배우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시아,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멀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지만 한국의 문화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죠. 한국? 그곳은 어떤 곳이니? 친구가 물었을 때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김치를 먹고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전부였어요. 방학이 되면 저는 늘 아버지의 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무역에 적용해보고 싶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양들을 돌보고 목장 일을 돕는 것이었죠.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푸른 초원과 맑은 하늘, 자유롭게 뛰어노는 양떼들 사이에서 자란 기억은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리아, 올해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일꾼을 한 명 고용할 거야. 네가 바빠서 목장 일을 많이 도와주지 못하니까 일손이 더 필요하거든.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젊은이들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곤 했으니까요. 그들은 보통 몇 개월 일하다가 돈을 모아 호주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일상의 일부였을 뿐이죠.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호주의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더웠고 저는 양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리아, 이쪽으로 와봐. 우리 목장에서 일하게 될 준호를 소개할게. 한국에서 왔단다. 그때 처음 본 준호는 호주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과 갈색 피부, 그리고 부드러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영어가 서툴렀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왠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억양 있는 영어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만남이었고 그때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준호가 우리 목장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양들을 돌보는 그의 성실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워킹홀리데이 친구들과는 달리 준호는 항상 일찍 일어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농장 일을 익혔습니다. 양들이 준호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아.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보통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데 준호에게는 금방 마음을 열었어.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웃었습니다. 양들은 참 정직해서 사람의 진심을 금방 알아본다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준호의 차분하고 진중한 태도가 양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그때 준호가 작업복을 입은 채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먼지와 땀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오늘 힘들었겠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호주. 아름다워요. 하늘이 너무 크고 양들이 귀여워요. 그의 서툰 영어에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준호의 말을 듣고 새삼 우리 목장의 광활함과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되었죠. 저녁 먹고 영어 공부하세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밤 공부해요. 영어 잘하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주방 테이블에 앉아 간단한 영어 단어와 문장을 알려주었죠. 준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웠고 열정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한국어도 가르쳐 주실래요?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안녕하세요는 헐로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가 섞인 우리만의 대화법이 생겨났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언어 교환이 점점 더 특별한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목장 일이 끝난 후 준호와 저는 종종 호주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준호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은 작지만 아름다운 나라예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과 바다가 가까워요. 서울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항상 살아있는 도시죠. 준호의 말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한국의 사계절,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눈빛은 반짝였고 저는 그 빛에 이끌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단순한 동료를 넘어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죠. 하지만 우리 둘 다 그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그리고 그가 곧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어느 날 준호가 양털 깎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고 그 순간 우리의 손이 스쳤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제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도 저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전해졌으니까요. 호주의 여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준호의 워킹홀리데이 기간도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장에 온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죠. 매일 함께 일하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이 이제 곧 추억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곧 한국으로 돌아가시겠네요. 저는 최대한 밝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주 후에요. 하지만 이곳을, 리아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가까워져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2주 동안 우리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준호를 데리고 브리즈번 시내로 나가 호주의 아름다운 곳들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골드코스트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함께 걸으며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국제무역 회사에 지원할 거예요. 호주와 한국 사이의 무역을 돕고 싶어요. 그러면 어쩌면 다시 호주에 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희망이 샘솟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느껴졌습니다. 국제연애,
그것도 문화와 언어가 다른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준호와의 인연이 이대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드디어 준호가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브리즈번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고 저도 함께 갔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죠. 공항에 도착해서 준호는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꼭 안아주시며 언제든 다시 와라. 네가 없으면 양들이 널 그리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도 준호의 성실함과 진심을 높이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준호와 저는 공항 한편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리아, 정말 고마워요. 이곳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 씨가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연락할게요. 이건 잊지 말라고 주는 작은 선물이에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준호가 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메모지와 함께 한국의 전통 책갈피가 들어있었어요. 메모지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리아에게 호주의 하늘처럼 넓은 당신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친구 준호.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큰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준호가 떠난 후 목장은 이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양들에게 먹이를 줄 때도 저녁에 별을 바라볼 때도 준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치 제 일상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리아, 요즘 좀 괜찮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준호가 떠난 뒤로 네가 많이 조용해진 것 같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대학 공부 때문에 생각이 많아서요. 하지만 사실 제 머릿속은 온통 준호와 한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준호는 약속대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연락을 해왔고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가끔은 영상통화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화면 너머의 그는 실제 준호의 온기와 미소를 완전히 전해줄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지금 가을이에요. 단풍이 정말 아름다워요. 리아가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준호의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상통화를 끊은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학에서는 국제무역을 전공하고 있지만 아직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주의 평화로운 목장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저에게 한국은 너무나 멀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가 있는 곳이기에 끌리는 곳이기도 했죠.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 학기 휴학을 하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동시에 준호와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것은 충동적인 결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제 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상대로 두 분은 놀라셨고 특히 아버지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리아,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닐까?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야.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모두 다르잖니.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눈에서 결심을 읽으셨는지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이해해 주셨습니다. 네가 정말 가고 싶다면 우리가 막을 순 없겠지. 하지만 안전하게 다녀오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리고 정말로 한 학기만 휴학하는 거야,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분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국제무역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실제로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익히면 나중에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다른 이유가 더 컸습니다.
준호를 다시 만나고 싶었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었죠. 준호에게 한국 방문 계획을 알렸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 너머로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 모습을 보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리아가 한국에 온다고요? 언제요? 제가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준호의 기쁨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덩달아 설레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비자를 신청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한국어 기초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연습했죠. 준호가 가르쳐준 한국어 단어들을 다시 복습하며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낯선 나라로 혼자 떠나는 것은 분명 모험이었지만 그곳에서 준호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 챙겼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여권, 비자, 비상금. 그리고 따뜻한 옷도 꼭 챙겨. 한국은 지금 가을이라 호주보다 쌀쌀할 거야. 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네가 보고 싶으면 바로 비행기 타고 갈 거야. 부모님의 사랑과 걱정을 가슴에 안고 저는 브리즈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몇 개월 전 준호를 떠나보냈던 그 장소에서 이제는 제가 그를 향해 떠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호주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장의 푸른 초원, 양떼들, 그리고 이제까지의 제 인생이 저 아래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시간은 오후 4시이며 기온은 15도입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호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대신 높은 산들과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이곳이 준호의 고향이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놀랐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후 저는 도착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출구로 나서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고 저를 발견하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피로와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습니다. 리아, 정말 왔네요. 믿기지 않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드디어 왔어요. 한국에 오니까 실감이 나네요. 준호는 제 가방을 들어주며 공항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가까운 호텔을 예약해뒀어요. 내일부터 한국 구경을 시작할 거예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너클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인도.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큰 도시인 줄 몰랐어요. 정말 활기차 보이네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은 24시간 살아있는 도시예요. 언제든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고 지하철은 새벽까지 다녀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준호는 저를 근처 한국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제 첫 한국 식사였죠. 테이블에 놓인 수많은 작은 그릇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먹나요? 저는 당황스러움에 물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반찬이라고 해요. 한국 식사의 기본이죠. 밥과 함께 여러 가지 반찬을 조금씩 먹는 거예요.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하나하나 맛보면서 한국 음식의 깊은 맛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김치는 처음에는 매워서 놀랐지만 두 번째 입에 넣었을 땐 그 독특한 맛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가 생각보다 맛있네요.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놀랐는데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영혼이에요. 매일 먹다 보면 더 맛있어질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밤이 되자 강변은 아름다운 조명으로 빛났고 강 위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습니다. 준호와 나란히 걸으며 저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호주의 양목장에서 만난 우리가 이제는 서울의 밤거리를 함께 걷고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내일은 어디를 가볼까요? 저는 기대감에 차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경복궁이나 북촌 한옥마을처럼 전통적인 곳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단기간이라도요. 그냥 여행만 하기보다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어 강사나 호주 문화를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호주의 고요한 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불빛이 꺼지지 않는 도시,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죠.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넓은 세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방 바닥에 발을 디뎠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닥이 따뜻했기 때문이죠. 이게 뭐죠?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 아침에 준호를 만났을 때 물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온돌이라고 해요.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죠. 바닥을 데워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온돌의 따뜻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호주의 추운 겨울에는 바닥이 차가워서 불편했는데 이런 난방 방식이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웅장한 규모와 아름다운 건축 양식에 감탄했습니다. 준호는 문화해설사처럼 궁의 역사와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덕분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이곳이 조선시대 왕이 살던 곳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호주에는 이런 역사적인 건물이 많지 않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준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이런 궁궐뿐만 아니라 곳곳에 역사적인 유적이 많아요. 경복궁을 구경한 후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전통 한옥들이 아름다웠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 이런 전통적인 공간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정말 잘 어우러져 있네요. 첨단 기술의 도시이면서도 이렇게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니 놀라워요. 저는 솔직한 감상을 전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한국에서의 첫 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태원에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준호는 최고의 가이드였고 그의 안내로 저는 관광객이 아닌 현지인처럼 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기꺼이 도와주는 시민들, 레스토랑에서 영어를 모르면서도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는 직원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학생들. 매일 마주치는 이런 작은 친절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네요. 낯선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잘 대해주다니 놀라워요. 저는 솔직한 감상을 준호에게 전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죠. 낯선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문화의 일부예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 친구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서 단기 강사를 구하고 있대요. 호주 원어민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래요. 저는 너무 기뻐서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요? 너무 좋아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죠? 다음 날 준호와 함께 강남에 있는 영어학원을 방문했습니다. 학원장은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고 간단한 면접 후에 바로 채용이 결정되었습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씩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일이었죠. 강남은 서울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아이들이 영어에 관심이 많으니 재미있을 거예요. 준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10명의 초등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온 리아입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하자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 3일은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나머지 날은 준호와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했죠. 주말에는 부산, 경주, 전주 같은 지방 도시로 여행을 떠나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또 이상한 게 한국에선 집 안에 들어갈 때 신방을 벗고 다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양말까지도 벗고 사는 신기했어요. 바닥에서 나오는 온돌 난방도 그렇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음식들이 이제는 맛있게 느껴졌고 기본적인 한국어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볼 줄 알게 되었고 혼자서도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죠. 특히 한국의 찜질방 문화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목욕을 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경험해보니 정말 즐거웠습니다. 찜질방에서 땀을 흘리고 시원한 수면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휴식 방법임을 알게 되었죠. 찜질방이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요. 호주에도 이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찜질방에서 나온 후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독특한 문화가 많아요. 조금씩 경험해보면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 나라에서는 음식 배달이 30분 안에 오고 인터넷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카페에서는 주문 후 금방 음료가 나오고 식당에서도 기다림 없이 음식이 제공되었죠. 한국은 정말 빠른 나라네요. 호주에서는 모든 것이 여유롭고 느긋한데 여기서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돼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빨리빨리라는 말이 우리 문화를 대표하죠. 때로는 너무 서두르기도 하지만 그게 한국의 발전 원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일도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은 호주에 대해 무척 궁금해했고 저는 양목장에서의 경험이나 호주의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수업 시간에 코알라와 캥거루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습니다. 리아 선생님, 호주에는 정말 길에서 캥거루를 볼 수 있어요? 한 학생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시골 지역에서는 자주 볼 수 있어요. 우리 목장 근처에도 많이 살고 있답니다. 제 대답에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이의 감정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국 음식도 능숙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치찌개를 직접 끓여보기도 하고 불고기를 손수 구워보기도 했죠. 준호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리아, 정말 빨리 배우네요. 한국 며느리감이 따로 없어요. 준호의 어머니가 농담 삼아 하신 말씀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준호도 부끄러운 듯 어머니를 말렸지만 그의 눈빛에서 행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리아, 학업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호주로 돌아가야 하지 않나요?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산책하며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피하고 싶었지만 현실을 직면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네, 곧 학기가 시작되니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졸업 후에는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말인가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진심을 말했습니다. 네, 한국과 호주 사이의 무역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준호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리아. 이번 몇 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아끼거나 감정을 숨기지 않았죠. 준호와 저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 사랑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호주로 돌아가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 관련 기업에 지원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식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저는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국제무역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예요. 기다릴게요, 리아. 떠나기 전 마지막 주, 준호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분홍색 저고리와 연두색 치마가 조화를 이루는 전통 의상이었죠. 리아가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이니 기념으로 가져가세요. 준호가 한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의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한복을 입어보니 정말 아름다웠고 신기했습니다. 긴 치마가 바닥에 닿을 듯 우아하게 흘러내렸고 저고리의 색감이 너무나 곱고 선명했습니다. 정말 예뻐요.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복이 리아에게 정말 잘 어울려요. 마치 한국 사람 같아요. 마지막 날 준호는 저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떠나는 차례였고 준호가 남아있는 차례였습니다. 공항에서의 작별은 가슴 아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준호. 약속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제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릴게요, 리아.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죠. 호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행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국 준호에 대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준호를 사랑해요. 졸업하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리아. 네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응원할게. 그 말씀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지가 있어 더욱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고 준호와의 미래를 꿈꾸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호주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국제무역 전공과 함께 한국어 수업도 추가로 듣기 시작했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한국과 호주 간의 무역 관계에 대한 졸업 논문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아, 요즘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한국에 다녀온 뒤로 많이 변했어. 대학 친구 사라가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거든. 이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 준호와는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준호는 국제무역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호주 시장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였죠. 저도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턴십 기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리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호주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 있대요. 그리고 제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준호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요?
그럼 호주에 오게 되는 거예요? 네, 내년에 잠시 호주에 가게 될 것 같아요. 지사 설립 준비를 위해서요. 그때 리아도 만날 수 있겠네요. 준호의 목소리에도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 소식은 저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저는 한국 대기업의 호주 지사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어 능력, 그리고 국제무역 전공을 살려 어필했죠. 졸업식 날 저는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원한 회사에서 면접 제안 이메일이 온 것입니다. 엄마, 아빠, 제가 지원한 한국 회사에서 면접 제안이 왔어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리아. 네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 면접은 화상으로 진행되었고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양국 간 무역 관계에 대한 지식을 강조했죠. 면접관들은 특히 제가 한국어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했을 때 놀라워했습니다. 양떼 목장에서 자란 호주인이 이렇게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다니 놀랍습니다. 한국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네요. 면접관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면접 후 일주일이 지나 기다리던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한국 기업의 호주 지사에서 일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준호의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준호, 합격했어요. 다음 달부터 시드니 사무실에서 일하게 됐어요. 저는 영상통화로 준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리아. 우리 이제 같은 분야에서 일하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제가 호주에 가게 되면 더 자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국제무역 전문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시드니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한국과 호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한국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이해가 있는 호주인으로서 양국 기업 사이의 소통을 돕는 역할이었죠.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회사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본사에서 한 개월간 교육을 받고 오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제게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였고 무엇보다 준호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말 운이 좋네요, 리아. 이제 곧 다시 만나게 되겠어요. 준호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출장을 떠나기 전 저는 부모님께 다시 한번 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저는 준호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요. 언젠가 한국에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이미 예상하고 계셨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단다. 네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다르거든. 어디서 살든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에는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재회였지만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저는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리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매일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이번 한국 방문은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관광객이 아닌 비즈니스를 위해 온 전문가였습니다. 회사 본사에서의 교육은 도전적이었지만 저는 모든 순간을 즐겼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향상되어 이제는 업무 회의에서도 간단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주말에는 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한국의 다양한 곳들을 탐험했고 준호의 가족들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준호의 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더 많은 한국 요리와 문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다시 호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별 인사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리아, 3개월 후에 제가 호주 지사 설립 준비로 시드니에 가게 될 거예요. 그때 다시 만나요. 준호가 약속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 시드니의 모든 좋은 곳들을 리스트업해 둘게요. 제가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향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다시 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국제 연애를 넘어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약속대로 3개월 후 준호는 호주 지사 설립 준비를 위해 시드니에 왔습니다. 6개월 동안 호주에 머물 예정이었죠. 저는 그가 호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파트 구하는 것을 도와주고 시드니의 교통 시스템을 설명해주고 호주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알려주었죠. 호주는 정말 여유롭네요. 한국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 편하네요. 준호가 시드니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호주 사람들은 No worry no worries라는 말을 자주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유롭게 살자는 의미죠. 준호가 호주에 있는 동안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호주의 다양한 곳을 여행했습니다. 블루마운틴의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고 멜버른의 문화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골드코스트의 화려한 해변에서 수영도 했죠. 준호는 호주의 광활한 자연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특히 우리 가족의 양목장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곳이 리아가 자란 곳이군요. 정말 아름다워요. 준호는 넓은 초원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목장을 소개했습니다. 네, 여기서 양들과 함께 뛰어놀며 자랐어요. 아버지가 양 털 깎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요. 준호는 호주에서의 시간을 즐기는 듯 했지만 일에 대한 책임감도 강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며 한국 회사의 호주 지사 설립을 위한 기반을 다졌고 저 역시 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응원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함께 일하기도 하고 서로의 프로젝트에 조언을 주기도 했죠. 준호의 비즈니스 감각과 제가 가진 호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만나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리아, 당신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가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 후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팀이에요, 준호.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준호가 호주에 온 지 5개월째 되던 날, 그는 저를 시드니 하버 브릿지가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로맨틱한 분위기의 저녁 식사였고 준호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리아, 내가 호주에 온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네요.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실 회사에서 저에게 호주 지사의 책임자가 되어달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그럼. 네, 제가 다시 호주로 돌아올 거예요.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는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아, 당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호주의 양목장에서 만난 그날부터 저는 당신에게 끌렸어요. 당신의 따뜻함, 용기, 그리고 열정. 모든 것이 제게는 특별했어요. 준호가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고 중앙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리아,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한국과 호주, 어디에 있든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준호가 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준호.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게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고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적과 문화가 다른 두 사람이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걸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약혼 소식을 들은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영상통화로 저희를 축하해 주셨고 제 부모님은 직접 시드니에 와서 준호와 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준호,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너를 아들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구나. 아버지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리아를 항상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양국에서 모두 치르기로 했습니다.
먼저 호주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하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이후 한국에서 전통 혼례를 올리기로 한 것이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양쪽 가족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혼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약속대로 호주 지사의 책임자로 돌아왔고 우리는 시드니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자주 한국을 방문했고 준호의 가족들도 호주에 와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저는 국제무역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고 준호는 성공적으로 회사의 호주 지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융합한 독특한 가정을 만들어갔습니다. 한국 음식과 호주 음식을 모두 즐기고 두 나라의 명절과 기념일을 모두 지키며 양국의 언어를 모두 사용했죠. 우리 집은 작은 한국과 호주의 만남이네요. 어느 날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결혼 5주년을 맞은 해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양가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특히 양쪽 부모님들은 첫 손주의 탄생을 무척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특별할 거예요. 한국과 호주, 두 나라의 문화와 유산을 모두 가진 아이니까요. 준호가 제 배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는 양쪽의 좋은 점을 모두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호주의 자유로움과 한국의 정신 모두요. 임신 중에 저는 한국에서 출산 준비에 관한 책을 읽고 준호의 어머니에게서 한국의 전통적인 임신관리법도 배웠습니다. 미역국의 중요성이나 산후조리 방법 같은 것들이었죠. 동시에 호주의 현대적인 출산 방법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는 그에게 두 개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한국 이름 지호와 호주식 이름 에밀리였죠. 에밀리 지호는 우리 두 사람의 특징을 모두 닮았습니다. 준호의 부드러운 눈매와 제 금발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아기였습니다. 에밀리가 커가면서 두 나라의 언어를 모두 가르쳐야겠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있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를 모두 구사하면 나중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에밀리가 돌이 되던 해 우리는 사업적으로도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호주와 한국을 잇는 우리만의 무역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브리지 트레이딩이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호주의 양모와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의 기술 제품과 화장품을 호주에 수입하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강점이 될 거예요. 준호가 사업 계획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두 나라를 모두 이해하고 사랑하니까 더 효과적으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브리지 트레이딩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이해와 언어 능력, 그리고 양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비즈니스에서도 큰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공예품을 호주에 소개하고 호주의 유기농 제품을 한국에 알리는 프로젝트들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께 한국어를 배우고 호주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양목장에서 뛰어놀았죠. 그녀는 김치와 베지마이트를 모두 좋아하는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나도 엄마랑 아빠처럼 두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느 날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을 받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에밀리.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호주와 한국의 문화 교류를 돕는 우리의 활동이 양국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특히 호주 양모로 만든 현대적인 한복 디자인 프로젝트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리아와 준호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화가 어떻게 아름답게 융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언론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고 브리지 트레이딩도 성공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에밀리도 어느덧 학교에 다니는 나이가 되었고 두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똑똑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매년 우리는 호주와 한국을 번갈아 방문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양목장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서는 서울의 활기찬 분위기를 즐겼죠.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는 소중한 고향이었습니다. 준호,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걷던 중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리아. 호주 양목장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제 인생이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양목장의 한 여성과 한국에서 온 청년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만들어간 사랑의 이야기. 그것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진정한 마음의 연결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멀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한 강연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는 서로 다름을 통해 더 큰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도 언젠가 제 이야기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을 바꿀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그 만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죠.